가등기입니다. 가등기는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요 그림에서 보면은 이렇게 여기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가등기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매매예약 가등기. 아, 글씨도 더럽게 조그맣게 써놨네. 여기다 제가 왕관을 씌워놨죠? 왜냐면 왕이란 뜻입니다. 매매예약 가등기는 모든 등기를 우선해서 자기가 잡을 수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매매예약 가등기는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일체 처분 행위에 의해 생긴 권리 중 본등기의 권리와 저촉되는 경우 모두 실효되거나 후순위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말 더럽게 어렵죠. 그래서 제가 조금 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 이 매매예약 가등기는 뭐냐면 A는 소유자입니다. B는 매수인입니다. A와 B가 계약을 했어요. 1월 1일 날. 그래서 1월 1일 날 계약을 했는데 A는 어떻습니까? 조금 성격이 성정이 안 좋아. 그래서 2월 1일 날 또 새로운 사람한테 이걸 팔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 뭐냐? 그냥 먹고 날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둘 중 안에 또 2월 1일 날 계약을 해서 보다 높은 금액을 쓴 사람한테 이걸 주려고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약서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B는 그거 기회를 뺏기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이럴 때 또는 이 소유자가 이걸 물건을 팔아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이럴 때 많아요. 급매물로 물건 나올 때 많죠. 이때 반드시 가등기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급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데 그냥 미리 예상을 해서 언제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이때쯤 이걸 팔아서 써야지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돈에 막 쪼들리고 있을 때 이거라도 처분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급매를 나오는 물건들은 급매 이후에 뭐가 붙을 확률이 높냐면 가압류나 압류 이런 것들이 붙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가등기라는 것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B가 A와 1월 1일 날 가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A는 다른 사람과 2월 1일 날 또 다른 사람과 매매 계약을 해서 또 가등기를 해줍니다. 또 그래도 그때 3월 1일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나쁜 놈이 A가 나한테 가등기를 해준 게 아니라 본등기를 해준 게 아니라 여기 C한테 본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가등기만 놓고 본등기를 C한테 해줘. 이 나쁜 놈이 안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야. 근데 B는 안심해도 돼요. 가등기를 해놨으니까. 그리고 3월 20일 날 가압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요 본등기를 해가고 난 이 사람이 C가 4월 1일 날 근저당을 잡습니다. 그리고 5월 1일 날 C가 세금을 안 내서 이게 소유는 C잖아요. 그죠? C가 세금을 안 내서 압류까지 당합니다. 아주 개복잡하죠. 그러면 이거를 B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이 B가 가등기를 안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떤 일이 발생? B는 아무런 권리도 구제할 수가 없어요. 그냥 A한테 내가 줬던 돈 내놔라 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이 B가 요때 1월 1일 날 계약하자마자 가등기를 잡아놨다면 아무리 본등기 해주고 다른 사람한테 가등기 또 잡아주고 그래서 C한테 소유권을 넘겨주고 뭐 가압류가 되고 근저당이 나발이고 뭐고 이 사람이 본등기를 쳐버리면 어떻습니까? 이게 다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가등기의 효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매매 예약이라는 것은 매매 예약 가등기는 순위 보존의 왕입니다. 순위 보존의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고 가등기를 하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근저당을 하고 돈을 빌려주면 이후에 압류가 들어오면 내 근저당은 뒷순위로 밀려나요. 그래서 이제 가등기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 중에 중요한 것이 뭐다? 매매 예약 가등기는 왕이다, 왕. 매매약 가등기. 근데 가등기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 뭐냐면 담보용 가등기입니다. 얘는 똑같은 가등기라서 성질이 비슷할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이 담보용 가등기는 순위 보존에만 내 순위를 지키는 데만 이름도 담보용이죠. 담보용 가등기는 내 순위를 지키는 데만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무슨 권리가 들어오더라도 이 담보용 가등기를 갖고 있으면 내 순위가 지켜지는 것이지 나의 권리가 막 다 있어지고 막 그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매매예약 가등기 같은 경우는 이 채무자가 돈을 못 갚았을 때
채권 채무의 관계 있거나 약속이 있었을 때 매매예약 가등기는 본등기를 치면서 모든 권리를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담보용 가등기를 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실제로 소유권을 만약에 담보용 가등기로 내가 소유권을 가져오잖아요, 채권자가. 그러면 실제 이것이 100원의 가치가 있었다면 100원의 가치가 있었고 내 채권이 70원이었잖아요. 그러면 30원을 소유자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그것을 청산 절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청산 절차가 적어도 3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 이 담보용 가등기나 해서 분위기는 좋고 막 등기부등본에 가등기라고 써져 있어서 좋지만 실제 행위가 별거 없어요. 하지만 이 매매약 가등기는 실제 가치가 1억 원이 하는데 내가 준 게 70원밖에 안 돼. 그래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약 가등기의 효력이 이렇게 크다. 이것을 좀 정리한 건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기 재산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담보가등기를 했고 어떤 사람은 근저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근저당을 한 사람은 오히려 배당이 당연히 배당이 돼요. 내가 뭐 따로 채권 신고라든지 배당 신고 같은 걸 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내가 근저당만 잡아놓으면 경매가 되어도 알아서 나에게 배당을 해줍니다. 낙찰이 되고 나면. 하지만 담보가등기는 내가 배당 요구를 꼭 해야지만 돈을 줘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담보가등기를 가지고 소유권을 이전시킨 다음에 이 부동산의 재산적 평가를 해서 내 채권보다 많으면 채권을 일부 돈을 변제해주고 그다음에 소유권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 담보가등기는 실무에서 많이 안 합니다. 주로 매매예약 가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매매예약 가등기의 권한이 너무나 세다 보니까 실제로는 담보용인데도 불구하고 매매예약으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겠죠. 그래서 이 매매예약 가등기로 재산을 빼앗기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해야 돼요. 이거 원래 매매예약이 아니라 담보용 가등기를 매매예약으로 했다. 그러니 실제로는 담보용 가등기였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얼마를 손해봤으니 돈을 나한테 돌려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다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벗어나기 위한 또 일도 좀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돈 빌려주고 돈 받고 돈 빌려주고 돈 받으면 근저당 적어도 근저당 설정을 하시든지 이거보다 더 센 게 뭐냐면 매매예약 가등기니까 이거라도 하셔라.